예, 좀 더 구체적인 국내 시장 대응 전략 마켓 인사이드로 알아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9월, 10월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고 나니까 11월에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네. 코스피 2,500이 이제 목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2,500은 가겠죠. 코스닥이 좀 늘리는 게 이제 부담인데 연말 전망 가능한 지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 콕 집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네. 글쎄 2,500은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2,600, 2,700, 2,800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어디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민감주를 좀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지표들이 좋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와서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니까 이 정도 지표가 나오면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대선도 남아 있었고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는 10만 명대 그러니까 재확산되면 이제 후행성을 띈 경제 지표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 물론 이제 화이자의 백신을 예로 들어서 효과가 90%인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그 업종의 움직임, 경기 민감주가 올라간다든지 가치주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조금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중반부터 이제 나스닥이나 우리 지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가장 부담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식을 좀 비싸게 샀다라는 거.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거든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비싸긴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몇몇 종목에서. 특히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BBIG라고 해서 네, 성장을 주도했던 거죠. 그렇죠. 주가를 그동안. 그런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코스닥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에서 그 업종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조금 비싸니까 덜어놓고 가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코스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택은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물,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이런 욕구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쉽게 말해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워낙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어제 1,110원대를 이제 깨고 내려갔는데 일단 수출에는 부정적입니다. 수출은 부정적인데 주식시장과 꼭 경제를 1대1로 맞춰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환율이 이렇게 강해지면 그동안은 이제 워낙 강세는 외국인 수급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려 왔는데 원화만 강세고 외국인은 안 샀었거든요. 10월에는. 근데 10월에는 워낙 강세와 함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조금 부진해지더라도 수급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 오르고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최고가다?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수급 환경이라든지 대외 백신 개발 이런 것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지금 좀 그런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전망보다는 지수가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컨센이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쉬었다 갈 수는 있지만 간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섹터를 가느냐를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간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콘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1차적인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여행이나 항공, 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쪽이 이제 먼저 올랐잖아요. 그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컨택 가운데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업종 섹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많이 빠진 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올라올 때는 빠진 순서대로 사실 좀 올라오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길게 갈지 그렇지 않을지가 사실 고민인 시점이에요. 네. 항공주 뭐 아직 시작은 안 했거든요. 여행을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게 분위기만으로 잠깐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면 발을 잘못 담그면 또 오래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숫자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졌어요.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실적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뭐 IT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 표가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진한 파란색은 재화를 소비하는데 돈을 쓴 거고요. 연한 하늘색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돈을 쓴 겁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많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면서 어디가 많이 회복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재화를 많이 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서비스는 대면을 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 뭐 접촉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재화는 물건인데 직접 안 사도 온라인으로도 산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요. 예. 헬스장 갈 사람이 헬스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 헬스용품 사서 하겠지. 그렇습니다. 예. 네. 영화관 가야 될 사람이 영화를 못 보니까 네. 홈시어터를 산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LG전자라든지 IT 가전업계는 작년보다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집에 사실 빨래 건조대 용도로 쓰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래 건조대 말고도 네.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지금 다 빨래 건조대 용도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이런 건조대 용도로 쓰는 러닝머신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집엔 아직 없지만 네, 네. 남들이 많이 그렇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렇죠. 특수한 예. 상황이니까 해보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샀던 네. 사람들이 만약에 백신이 개발돼서 헬스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때 이제 컨택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표에서 서비스 매출이 올라가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뭐 회복되는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거 뭐가 변한 건 없거든요.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해서 누가 여행을 시작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상당 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또 가는 거니까요. 초반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걸 확인하고 하면 늦죠. 예. 모든 걸 확인하면 그게 참 주식 투자하기 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백신 기대감에 있고 저가 매수는 유효합니다. 저가 매수는 유효하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도 줄었지만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복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수익보다는 안정성입니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 재무지표가 안 좋은 거 사면 올라올 때 더 많이 올라오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건 욕심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그게 잘된 것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몇몇 개는 망해서 사라지는 종목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들 건물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실제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장훈 같은 선수들이 몇몇이 이제 자꾸 부각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낙폭과대가 꼭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낙폭하다가 못 올라오고 망해버리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무조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많이 떨어졌던 게 올라온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누구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항공주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제주항공, 진해요, 아시아나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대한항공 같은 거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대신 뭐 좀 덜 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안정성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행복한 거죠. 숨통이 좀 트이는 거니까요.
언택이냐 컨택이냐의 논쟁에서 별로 상관없이 오르는 강하게 오르는 주식이 은행주입니다. 사실은 뭐 은행을 은행 매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경기 전반에 관한 금리의 이제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은행주나 더불어서 증시가 되면 또 이제 증권주도 좀 증권주나 보험주도 이제 부각을 받을 텐데요. 금융주 시각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금융주 중에는 은행주가 요새 가장 핫하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사실 또 좀 꽤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좋아질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것이 있어요.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은행의 가장 핵심 수익원인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네. 이게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용대출을 해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이러면서 P는 떨어졌지만 볼륨이 커지면서 이제 대출량 어제도 나온 것 중에 10월에 신용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실적이 연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예대마진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대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대마진 때문에 고통스러웠었던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에는 예대마진마저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불확실성 이런 것들 좀 사라지고 하면서 주가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이게 사실 바이든 당선 이전에는 배당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왔거든요. 주가는 좀 하더라도 지금 은행 가면 예금 금리가 1% 전후반인데 전후인데 후반이 아니고 1% 후반이 아니고 1%도 안 되기도 하는데 4대 은행 예상 배당률로 보면요 5%에서 5.5%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컨센보다 20% 더 잘 나왔고 4분기에도 금리 올라가니까 나쁠 거 없을 것 같고 상반기에 걱정돼서 충당금을 엄청 쌓아놨는데 실제로 정부가 엄청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내 주머니로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충당금 다시 환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더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 물론 이제 가정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코로나가 2차 확산이 여기서 중단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최악의 국면을 가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요. 증권주라든지 보험 같은 증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래대금 좀 줄었긴 하지만 저금리의 수혜를 많이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금융주 가운데 그러면 좋게 보시는 거 한두 개만. 항상 계속 여기서 우리 말씀 계속 하시지만 저는 KB금융 이런 쪽도 사실 안정성 은행을 바이오 투자하는 것처럼 20% 30% 하루에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실적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할 때는 KB금융이 확실히 조금 더 최근에 움직임도 훨씬 더 좋았고요.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바이오는 어쨌든 시장의 핵심 권역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 강했는데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그동안 사실 이 분류는 바이오인데 못 올라가서 답답한 섹터였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어제 강하게 올랐거든요. 결국은 치료제 얘기도 있지만 CMO 그렇게 본다면 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바이오 쪽 어느 쪽을 좀 주목하면 됩니까?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죠? 셀트리온을 준비를 했는데 삼성바이오랑 둘 중에 고르라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셀트리온 포함해서 이제 사실 어제 콜드체인 얘기도 나왔고 바이오 신약도 있고 바이오 섹터가 많잖아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 쪽 주목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약간은 이제 소외됐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 가지고 보는 그런 종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콜드체인 실체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데 사실 길게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었어요. 3년 전에 몇몇 정말 엄청난 임상 이것 때문에
몇십 배 오른 그렇죠.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임상 3상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대요? 이거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한다? 저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바이오도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앞으로 이게 벌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신약 개발하는 뜬구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주가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빵 터트릴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보고요. 연말에 3사 합병한다, 이런 모멘텀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보셔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습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략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분은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온 거에 부담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 장입니다. 네. 9월, 11월 전까지는 이제 개인의 수급에 이끌리는 장이었는데 11월부터는 외국인 수급과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과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졌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 외국인이 뭐 사는지 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뭐 반도체나 가전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IT 이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저금리 시대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저금리에는 성장주가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 로테이션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와는 지금 조금 다른 11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드 시장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